말 실수 줄이는 5가지 습관.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해본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당황스러웠던 점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웃게 만들 수도 있고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어서 더욱 조심스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지 마 이런 말로 설명해봐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박힌 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든 말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거나 재미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진짜 말을 잘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말 실수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즉석에서 표현되는 거라서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더욱 실수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통해 말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 습관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감정이 격할 땐 일단 침묵하세요.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을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그때는 정말 열받아서 이런 변명을 해봐도 이미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정이 이성을 눌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파괴적이에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나중에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까지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일단 침묵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잠깐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보세요.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고 싶은 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지금 내가 감정적이구나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순간 한 번만 멈춰주면 되는 거예요. 둘째, 듣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거 이런 거지?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나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화의 앞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추측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내가 하려던 말이 그게 아닌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네 이런 반응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어떤 불만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판단을 내리면 상대방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좋은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는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휴대폰을 보면서 듣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건 상대방에게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요. 아이 컨택을 유지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유머도 타이밍과 상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머는 정말 좋은 소통 도구예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어려운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유머만큼 조심스러운 것도 없어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상대방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소재로 한 유머예요. 장난이야, 농담인데 왜 그래? 이런 말로 포장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외모, 능력, 과거의 실수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유머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엉뚱한 농담을 하면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순간에 유머를 사용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과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평소에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느 정도 자유로워도 되지만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나 성격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좋은 유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유머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건전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유머가 잘못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면 바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넷째, 남의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견이 떠올랐거나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겠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정말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끼어드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 내 이야기보다 본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로 불완전한 기분을 갖게 되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끼어드는 행동은 더욱 민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중간에 끊기면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경청은 단순히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정말? 같은 짧은 반응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경청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낸 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되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몇 분의 기다림이 상대방에게는 큰 존중과 배려로 느껴질 거예요. 다섯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유를 말끝에 담아보세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렸어, 그럴 리가 없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대화는 논쟁으로 변하기 쉬워요. 물론 명백히 잘못된 정보나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도 있네,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해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관점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여유로운 표현을 사용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요.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풍부한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도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무조건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에요. 이 5가지 습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깐 멈춤이에요.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멈추고, 유머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며 멈추고, 끼어들고 싶을 때 참으며 멈추고, 단정적인 판단 대신 여유를 갖고 멈추는 거죠. 말은 정말 빠르게 나와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이 말을 지금 해도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해봐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즉석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작은 멈춤이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들어준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교양, 배려심, 지혜 등이 모두 드러나는 거울이에요.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의식하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말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 정말 작은 변화 같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